그래서 오스틴 내에서도 실제로 요 단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데가 이제 캐피탈 팩토리라고 해서 캐피탈 팩토리는 이제 군 쪽하고 연결이 되게 많아서 거기 이제 해군, 공군, 그다음 육군 부대의 장교분들이 실제로 그 층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군과 함께 뭔가 우리가 R&D를 한다거나 아니면 군에서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그런 질의응답을 되게 하기 좋은 그런 장소에 있고요. 그거 말고도 흔히 아시는 뭐 A16D나 이런 애들도 이제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테크크런치나 지금 이미 들어온 테크스타즈나 아니면 저희가 좀 아는 이름 들어본 데들은 일단 다 오스틴 지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휴스턴, 뭐 오스틴, 샌안토니오, 달라스 이렇게 네 개를 이제 좀 크게 보는데 그 중에서 오스틴이 이제 제일 테크 기업은 좀 많고요. 특히 하드웨어가 좀 많아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저 그림이 뭐냐면 이제 오스틴에서 나온 유니콘의 개수예요. 근데 되게 많아요. 저 중에서 이제 인디드도 좀 있고 좀 제가 확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확대가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저희가 어차피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면 저기서 나오는 기업들의 창업자들이 다시 오스틴으로 돌아와서 오스틴에 있는 초기 창업자들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래서 엔젤이 되게 활발한 그런 곳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태어난 곳이다 보니 오스틴은 되게 그 흔히 아는 카우보이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진짜 카우보이 부츠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브랜드들이 뉴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이 저희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술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들의 축제라고 한 이유는 저 이번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사이드 이벤트가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실제로 공항에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도 오스틴은 직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솔트레이크라는 유타 백인들이 정말 많은 도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너 왜 왔니?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가려고 하니까 저는 좀 편하게 보내주셨는데 제 앞에 계셨던 분 남성분이셨는데 한국인들은 왜 다 이 행사 가냐고 한국인들이 뭐 그렇게 관심 가질 게 많다고 이러면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행사 2위 이런 느낌 많이 받고요. 기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번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주제도 사실은 AI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제 어떤 식으로 AI를 우리가 쓸 거고 AI가 도래했을 때 음악이나 콘텐츠나 이런 게 어떻게 변하고 있고 실제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다 보니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고 여기도 이제 에듀라고 해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에듀라고 해서 이제 에듀케이션을 하는 그런 세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이노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어떤 트렌드가 요즘 좀 유행하는지 오스틴에서 유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샌프란이나 그냥 미국 전역에서 글로벌리 좀 유행하는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 있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 캐피탈 팩토리에서 하는 그 행사가 메인인 줄 알고 갔었는데 여기 밑에 달력을 넣어놓으니까 저 달력을 보면 같은 시간대에 행사가 5개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사를 가고 싶은지 그거를 미리 다 J처럼 짜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가서 부랴부랴 이제 참석했던 행사들이 저희가 요즘 보고 있는 소비재 저희는 지금 패션하고 F&B 이런 쪽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패션 행사 그리고 저런 패션 스택 그런 데들 가서 이제 패션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두 번째는 이게 그 스타트업 그라인드라고 해서 이게 미국의 그냥 우리나라 따지면 한토파 액셀러레이터랑 비슷한 곳인데요. 링 앞에 창업자들 불러서 세워놓고 둘이 이제 입으로 배틀을 뜨게 시켜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둘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디스하고 막 너네 매출 안 나오지 뭐 너네 뭐 사업 설명 잘 못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를 16강전부터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뭐 수상하는 그런 재밌는 스타트업 마니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방청석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좀 앉아 계세요. 다 보통 VC분들 아니면 AC분들 아니면 사업가분들 이 옆방에서 다른 이제 창업자들의 뭐 멘탈 관리 아니면 창업자들이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받으면 안 되고 투자를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경우도 있고요. 이 두 개는 이제 축제의 현장입니다. 이게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오스틴에서 이제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엑스 같은 데서 원래는 박람회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컨벤션 센터가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싹 다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이드 이벤트가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햄버거 하나 사는데 지금 5시간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옆에 누나 줄 서서 막 옆에 분이 너는 어디서 왔니? 뭐 자기는 브라질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자기 아들 얘기도 좀 해주시고 요즘 애들은 왜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다들 고민은 똑같구나. 싼 곳에서 밥 먹으려는 욕망은 다 똑같구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똑같구나. IP에 대한 관심은 다 똑같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던 키 테마는 세 개였어요. 저희가 아까 소비재를 본다고 했다시피 요즘 23년도부터 롱제비티,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롱제비티, 그리고 뷰티, 그다음에 푸드, 그리고 헬스케어 이렇게 정도로 저희는 좀 잡아놨었는데 사실 인플루언서의 시대가 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숏폼이 나온 지도 정말 많이 됐고 롱폼을 안 보는 이제 친구들도 되게 많아졌었고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명인들이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셰프라에서 찍어온 저희가 이제 뷰티 브랜드를 하나 보고 있다 보니까 찍어온 이제 뷰티 아이템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라인업이 한국의 올리브영이 달라요. 지금 이게 피부 토너 이거 뭐냐 얼굴에 바르는 뭔가인데 어쨌든 이 색깔만 해도 30개가 넘어요 지금. 근데 이 모든 게 다 다른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브랜드가 셰포라에 갔더니 한 300개 정도 있었어요 진짜. 그러고 나서 CVS,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국 같은 거죠. 지금 성수에 가보시면 이제 레디영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약국 버전으로 요즘 약국에서 사람들이 이런 스킨케어나 화장품을 지금 사는 게 서구권에서의 트렌드인데 저희만 이제 올리브영 이런 데가 뜨는 거지. 미국 애들이나 이제 지금 동남아도 그렇고 다들 약국에서 뭔가 이런 걸 사는 게 되게 익숙해요. 그 이유는 한국은 약국에선 약만 사야지인데 서구권에서는 보통 약국에서 보통 생필품까지 많이 팔기는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약국에서 파는 브랜드가 아니면 셰포라에서 파는 브랜드랑 요즘 말하는 소셜에서 핫한 애들은 또 이제 색깔도 다르고 패키징도 다르고 지금 다 나름의 그 차별점이 좀 있는데 유명인들마다 지금 안 만든 브랜드가 없어요. 흔히 아시는 모든 여성 셀러브리티는 다 뷰티 쪽으로 넘어왔고요. 아는 남자 선수들은 대부분 다 푸드나 베버리지, 음료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술을 안 갖고 있는 사실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뭐 톰 홀랜드도 그렇고 요즘 그게 노알콜이든 알콜이든 대부분 자기의 제품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 이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브랜드 파워를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못하는 지금 브랜드들은 유명인들을 써도 사실은 이제 제품이 안 팔리는 그런 지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나오는 이제 건강한 삶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이제 저 롱제비티라는 단어를 이제 포스터에 써붙이고 다닐 정도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 세대,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흔히 말하는 X세대, MZ세대, 알파세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MZ와 알파에도 사실은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요즘 알파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술을 안 먹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늘 맥주를 사왔던 이유가 우리는 그래도 술을 먹는 사람들이 좀 있다. 여전히 이제 술로서 풀어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것들이 있다면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술을 먹어야 돼? 나는 차라리 달리기 하러 갈래. 또 있지만 사실 로블록스 하러 갈래. 그냥 아예 안 나오고 사회성적으로 굳이 내가 소셜 네트워킹을 해야 돼? 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게 보였었고 저희도 이번 여름에 이제 06년생 인턴이 들어와요. 그 06년생 인턴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조사 빼고 같은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이게 그 쓰는 용어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애 시켜야 되는데 이제 일을 어떻게 시키지? 그 친구는 심지어 그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이제 계속 살던 친구라서 영어로만 대화하고 그러니까 영어의 슬랭과 한국인의 MZ스러운 저의 대화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흔히 창업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너 글로벌 역량 있잖아. 글로벌로 나가. 미국으로 나가. 하면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돼. 특히나 이런 F&B나 이런 뷰티 제품 같은 경우에 무조건 젊은 층을 잡아야 돼.